지금 당 지도부는 확실히 후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윤상현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거의 공감했습니다. 전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하나라도 힘이 되어야 되는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의 어떤 모습이나 지도부의 모습이 짐이 된다는 표현을 그 공개석상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이 선거를 뛰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도권은 지금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지역들도 제법 많거든요.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시지만 제가 우리 중진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한 대표와 장 대표가 같이 손잡는 장면 나오면 반전된다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는 뭐 따로 봉합할 필요가 있을까요? 봉합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시장님의 그 발언을 누가 막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지금 우리 당이 대구에 출마한 분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후보조차 구하지 못하는 지역도 많은데 대구시장에는 많은 분들이 몰렸잖아요. 이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지속적으로 표를 몰아줬지만 대구가 발전한 게 뭐 했느냐. 나도 내가 시장을 해봤지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김부겸을 지지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 말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저도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는 뭐 저도 국민의힘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금 대구가 지금 심각하고 위기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는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당내 기대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형성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세 지역 수성은 해내자는 정도인지 예. 어디서든 그래도 역전 가능성은 끝까지 해보면 열려 있다. 이 정도인지 좀 뭐 솔직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과연 12개 중에서 몇 개가 지켜질 수 있을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대구를 지금 걱정한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는 지금 위험한 지역입니다. 민주당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이 현역 박형준 시장의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거는 좀 다수 존재하더라고요. 예. 부산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 지금 부산 분위기상 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마지막 희망은 늘 가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2024년 총선에서도 부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여론조사들이 좀 발표되면서 그 18석 중에서 한 7, 8석까지 뺏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좀 암울한 전망까지 있었지만 마지막에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결집을 해주셨거든요. 보수가 이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산이 살려주셨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사실은 불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희망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좀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긴장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선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당이 변화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우리 당의 어떤 그 결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 지도부가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민과 중도 상식을 바라보는 어떤 이미지의 그 정치로 복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윤 의원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빨리 탈피를 더 하면서 또 부당한 징계로 이렇게 쫓겨난 한동훈 전 대표를 인정하고 다시 복당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 굳어져가는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반전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좀 버거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사법 리스크 언급하셨지만 이게 사실 공직 후보자로서는 상당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부산 민심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보세요? 그래서 참 이게 좀 딜레마죠. 냉정하게 이건 굉장히 큰 어떤 타격이 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그만큼 우리 당에 지금 실망하는 분들이 많다. 전재수 의원이 저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저렇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국민의힘의 표를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위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차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최선이 있고 내가 국민의힘의 그 전재수 의원이 이렇게 별로 사법 리스크도 있고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 국민의힘에 막상 이 표를 주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가는 이런 현상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마음을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노선에 대한 걱정은 좀 네.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좀 최근에 인천 현장 최고위에서도 좀 성토가 있었고
뭐 앞서 몇몇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뭐장 대표 지원 유세를 거부한다거나 뭐 흰색 점퍼를 입고 유세한다는 사실도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사실 지역구 선거도 치러 보신 입장에서 뭐 내가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상상을 해본다면 예. 지금 당 지도부는 확실히 후보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있었던 윤상현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거의 공감했습니다. 당이 후보에게 전선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에게 하나라도 힘이 되어야 되는데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의 어떤 모습이나 지도부의 모습이 짐이 된다는 표현을 그 공개석상에서 한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이 선거를 뛰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수도권은 지금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지역들도 제법 많거든요. 윤상현 의원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윤상현 의원님과 그 많은 분들의 좀 공통된 의식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딜레마가 지금 이제 박덕흠 의원님이 공관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게 되면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같은 게 구성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정말 그 새로 구성되는 선대위에 권한도 많이 주면서, 그러니까 당 대표와 지금 당 지도부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 선대위가 새로운 분위기로 선거전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그 선대위의 구성이 국민들께 변화를 상징하는 선대위가 돼야 된다.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또 우리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대표에 지금 책임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거론한다는 자체, 선거를 불과 2달도 안 남긴 상태에서 당대표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자체는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늦었다고 표현했거든요. 저도 혹시 늦지 않았을까요? 좀 많이 늦었죠.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늦었다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저는 한 2번 정도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 생각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나왔던 2월 19일 그때 우리 당 지도부의 어떤 메시지가 너무나 아쉽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평가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3월 9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절윤 결의문을 채택했던 그날 그 정책이 바뀌고 변화를 상징하는 게 1순위가 인사죠. 근데 그때 우리가 말했던 인사조치를 해라는 부분들도 거의 수용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도부의 행동들이 절윤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 순간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실기한 상태에서 이제는 반전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는데 마지막 반전의 기회는 뭐죠? 저는 이 많이 생각을 하던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의 이제 모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복당을 시키는 부분이나 무소속 출마를 하는 데 대한 당의 대응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의 역할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된다면 전환의 계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단기 해결책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저는 효과적인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이야기 안 하시지만 제가 우리 중진 의원님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면 한 대표와 장 대표가 같이 손잡는 장면 나오면 반전된다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아직까지 무소속이고 우리 국민의힘의 그 보궐선거 지역을 뺏어가는 그런 어떤 의미의 사람으로 대한다면 저는 더 암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단이 쉽지 않겠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 결단이 어찌 보면 마지막 몰려있는 이 어려운 선거 국면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책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시는 두 분, 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하고 주호영 의원 이 두 분 아직 뭐 경우의 수로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 이 두 분이 무소속 출마하시면은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출마자만 이제 2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가정을 한다면 지금 지도부는 어떻게든 봉합하고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 상태로 선거 치를 거라고 보세요? 그 선거 치르면 안 되죠. 예.
김부겸 지금 전 총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좀 무서운 부분은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 대구로 가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등 대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대구 경북 통합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그런 권력과 국회의 권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김부겸 의원에게 실질적인 힘을 실어준다면 대구에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구 시민들께서 국민의힘에 실망한 대구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번만큼은 국민의힘에 채찍을 하면서 대구의 발전도 도모해보자.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진짜로 대구를 바꿔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 이번만큼은 정말로 야단 암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표심이 들어가 버리면 상당히 저희가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현재로 봤을 때는 김부겸 전 총리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붙여도 어려운 걸로 나오잖아요. 그럼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호영 의원의 그 출마를 지금 하지 말라고 지금 자꾸 당에서 요청하는 것 같고 이진숙 지금 후보도 결국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털게 하기 위해서 당에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지 않겠나. 근데 지도부가 좀 아쉽지만 좀 이 봉합에 좀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든 할까요? 그 지도부가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좀 신뢰가 별로 없다 보니까 힘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무소속 출마자가 아니라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쏟아지니까 무슨 상관이냐, 있을 때 잘하지 그랬냐는 식으로 반응했는데요. 지금 이 문제는 뭐 따로 봉합할 필요가 있을까요? 봉합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전 시장님의 그 발언을 누가 막겠습니까? 예. 그래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홍준표 전 시장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별로 뭐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진 않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지금 우리 당이 대구에 출마한 분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은 후보조차 구하지 못하는 지역도 많은데 대구 시장에는 많은 분들이 몰렸잖아요. 이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죠. 좋아 보이진 않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지속적으로 표를 몰아줬지만 대구가 발전한 게 뭐가 있느냐. 나도 내가 시장을 해봤지만.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김부겸을 지지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 말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저도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는 저도 국민의힘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금 대구가 지금 심각하고 위기이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는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당내 기대치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형성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세 지역 수성은 해내자는 정도인지 예. 어디서든 그래도 역전 가능성은 끝까지 해보면 열려 있다. 이 정도인지 좀 뭐 솔직한 얘기를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2022년 그 6월 지선에서 광역단체장 12석을 저희들이 가져왔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 대성이죠, 그죠? 근데 그때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근데 그 전에 2018년에는 또 거의 뭐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뺏겼기 때문에 완전히 그 4년 사이 극단적 일들이 있었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좀 예상이 되느냐? 2018년에 그 참담했던 성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이 많아요. 과연 12개 중에서 몇 개가 지켜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대구를 지금 걱정한다는 자체가 벌써 우리는 지금 위험한 신호거든요. 경고히 버텨준다. 그러면서 PK, 불경이 힘을 합쳐주면서 수도권에서 한번 해보자.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요. 대구는 걱정조차 하지 않는다. 대구는 항상 듬직하다. 불경은 우리를 그래도 지지해 주겠지. 그렇다면 수도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안 먹히고 있는 거죠. 지금 전부 다 흔들리거든요. 수도권은 지금 어렵고 지금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그 야구를 하다가도 어떤 전세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죠? 또는 어떤 경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대타를 낸다든지 또는 투수를 바꾼다든지 이런 변화를 주잖아요. 변화를 반드시 줍니다. 그죠? 그 변화를 주는 타이밍을 잡는 사람이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이 실제로 경기를 뛰는 건 아니지만 그 타이밍을 잘 잡아서 전세를 역전시키고 하는 것을 좀 잘 보여주는 감독이 명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감독에 해당하는 당 지도부, 당 대표, 당 지도부가 그런 전략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전 가능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